계속 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송본 면접, 캐묻는 면접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벌써 이게 네 번째 영상이네요. 캐묻는 면접, 그러니까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콕콕 찌르는 송곳과 같은 면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면접이에요. 지원자가 이제 저를 지원자로 생각하세요. 자, 지원자께서는 면접관이 저한테 묻습니다. 지원자께서는 예전에 잘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분명히 봤던 질문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러다가 딱 다 듣고 나서 물어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그 결과를 성공했다고 본인이 표현하셨는데 그거를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그걸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계속 하나의 제가 답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좀 날카롭게 좁혀오는 면접이에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면접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지원자가 당황하고 좀 스트레스, 좀 불편해하는 표정, 태도, 그 다음에 얼마나 솔직하게 제대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쩌면 얼마나 내가 잘 견디는지, 이런 압박 면접이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 압박 면접인데 이거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지원자 한 명한테 다수의 면접관이 1시간 정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 들어가서 여러 명이서 동시다발적으로 물어보는 경우인데 보통 외국계 기업에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람을 정해진 장소와 시간 안에 그 사람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돼요. 좀 그런 좀 특성이 강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좀 실용성이 강한 그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오랫동안 이제 좀 관찰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내가 질문을 듣고 구체적으로 답변할수록 지원자가 유리해져요.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할 때도 구체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더 캐물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응? 얘가 굉장히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네. 그러면 내가 별로 물어볼 게 없다. 그런데 지원자가 처음에 대강 답변을 하면은 그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좀 불명확한데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황하기 시작하죠. 지원자가 특히나 외국계 기업을 가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면접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면접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은 처음에 답변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리한 질문을 받질 않아요. 근데 처음에 대충 답변해버리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해야 지원자가 유리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답변을 대충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관련된 것만 계속 파고 들어와요. 그럼 일단 거기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흔해요.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질문 하나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가 않다. 그러니까 계속 연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한 것들을 물어볼 시간도 없고 답변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시간 앞에서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지원자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답변을 웬만큼 잘 한 거예요. 답변을 잘했으니까 1번 질문에서는 물어볼 게 없어. 2번 질문에 넘어가. 2번 질문도 이 사람이 원하는 수준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3번 질문은 넘어가고요. 이렇게 돼야 송곳 면접, 그러니까 이른바 캐묻는 면접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런 구체성을 가진 면접에서는 첫 번째 질문을 얼마나 제대로 답을 하는가가 그게 뒤에 것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그 스트레스에 얼마나 그 내성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좀 알아야 하는 그런 좀 회사에서는 캐묻는 면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묻는 면접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떤 지원자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 우리가 제가 그 그림을 따로 그리지 않겠지만 이 질문이 다 적혀 있고요. 그 질문에 우리 폴더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또 밑으로 쭉 나오고 또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아주 구조화되어 있어요. 뭐 지원자가 이런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질문은 뭐 1-1, 1-1-1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질문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무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불쾌하실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못한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되묻는 질문에서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이런 면접을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이런 그 캐묻는 면접은 면접관들이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그걸 다 미리 설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구체성이 높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넘어갈 것. 구체성이 중간이다. 그러면 뭐 질문을 하나 더 할 것.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면 질문을 뭐 3개씩 할 것.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면접들이에요. 그래서 불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렇구나, 이런 면접이구나, 이걸 감을 좀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